안녕하세요. 지금 기초 드로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좀 실수하는 부분들, 정보 전달이 좀 부족했던가 아니면은 하여튼 전달이 덜 됐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현재 트렐로의 보드 이름은 수업 공지인데요. 조만간에 보드 이름을 기초 드로잉으로 해서 바꿔서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과제를 잘 해서 올려주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자기 그 과제에 노란색이나 오렌지색 또는 빨간색이 있으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뭔가 코멘트가 있고요. 그 코멘트에 자 뭔가를 여러분이 놓친 것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게 이 노란 딱지를 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은 잘 됐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라색을 했는데요. 그리고 초록색은 제가 체크를 했다는 뜻이에요. 초록색이 안 붙은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그 자기 보드에 보라색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큰 점수를 받는다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면은 상장으로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관련은 있겠지만 저는 보라색이 붙었는데 왜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에요? 이런 것하고는 조금 관련은 없어요. 자, 제일 처음 했던 선긋기 대체로 잘 했고요. 자, 곡선 채우기에서 좀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자, 이미지를 일단 복사해서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컨트롤 N, 컨트롤 V. 특히나 아래쪽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 아래쪽 부분은 곡선을 그려놓고 그 곡선의 어, 주요 커브 부분 브러쉬 B 너무 약하네. 블랙. 자, 됐어요. 곡선의 주요 커브 부분에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선을 그으란 거였고요. 나머지는 곡선과 곡선 사이를 채우는 건데요. 자, 약간 다른 색깔로 해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줄게요. 자, 지금 이 곡선의 중앙은 여기쯤 되겠죠. 그리고 아래 곡선의 중앙은 여기쯤 되겠죠. 중앙과 중앙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건데요. 지금 색깔이 채도가 왜 이래? 자, 현재 그 이미지가 그레이스케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 그런데요. 이미지 모드 RGB로 하면은 색깔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파란색이 그어지죠, 그죠? 밑의 가운데와 위의 가운데를 이렇게 그 두 개 사이를 잘못 그렸네요, 그죠? 자, 가늠을 하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 사이를 이렇게 천천히. 자, 이렇게 하고
그 옆에도 이 빈 공간의 절반, 빈 공간의 절반에서 절반까지를 걷기 또 여기 조금 잘못됐네, 그죠? 자, 여기 배정을 좀 잘못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너무 촘촘하게 채우지 않고 약간 성기게 해볼게요. 너무 촘촘하게 채우려다가 실패했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칸이 채워졌고요. 또 약간 다른 색으로 해서 자, 여러분 색깔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빈 공간을 채우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절반과 절반을 가늠해서 걷기. 조금 잘못됐네요. 지금 화면을 약간 회전시켜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절반에서 절반으로 또 절반으로 반으로 나누고 자, 속도가 약간 빨라지면 그게 선에서 표가 나요. 울퉁불퉁해져요. 나도 그렇고요. 정말 수련하는 심정으로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삐뚤어졌다. 그래도 쉽지는 않죠. 여기 위에 작은 칸 채워볼게요. 절반에서 절반, 절반, 절반. 작으니까 그나마 부담은 좀 덜하네요. 지금 여러분들 과제 제출한 거를 보면 아주 성의 있게 제출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꽤 고무적이에요.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한 칸만 더 채워 볼게요. 잘못된 예를 들어 볼게요. 잘못된 예. 여러분 그린 것 중에 잘못된 예는 이 색깔 말고 잘 보이는 색으로 합시다.
자, 지금 강의실인데 태풍도 불고 모기도 있고 그렇네요. 자,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이빨이 안 맞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겹친 학생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된 예입니다. 브러쉬. 자, 나머지 부분은 잘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에러가 많았고요. 이거를 그대로 올려 놓을게요.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자, 이렇게 겹치면 잘못된 거라 그랬죠. 이 좁아지면서 뭐 선이 약간씩 이렇게 겹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고 그린 부분이에요. 됐고, 자, 아주 열심히 한 학생들도 있고 잘한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노란색이 하나 붙어 있죠. 확인해 볼게요. 윗부분 잘 했어요. 네, 좋아요. 아랫부분에 문제가 있나? 이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죠. 나머지 부분 잘 했는데 여기 두 군데, 여기 일부 조금씩만 문제가 있네요. 뭐 대체로 괜찮습니다. 자, 그 코멘트에서 여러분의 그 잘못된 부분이 아주 경미한 부분은 밝은 노란색이고요. 조금 심각한 부분은 짙은 오렌지색이에요. 아니고, 여기는 아니고. 자, 짙은 오렌지색의 경고. 지금 김동원 학생 같은 경우에 짙은 오렌지색이 있는데요. 자, 어디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점 투시는 수직을 반드시 그리라 그랬는데 뭐 대체로 괜찮은데 이 부분이 조금 수직에서 어긋났네요. 그죠? 수직은 이 방향이죠. 자, 수직에서 어긋난 부분들이 이 상자에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소실점으로 안 가죠.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죠. 소실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상자가 조금만 보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라인을 쭉 따라가면 소실점으로 가지 않죠. 여기 안쪽에 소실점이 있다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가야 돼서 상자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리고 그 방향대로 비슷하게 얘를 수정해 보면 수직선 뭐 이쪽 방향 얘는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얘도 뭐 대체로 괜찮아요. 자, 이 정도 느낌의
상자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잘못이 여러 군데 있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짙은 오렌지색이니까 다시 한번 잘 보고요. 대체로 괜찮아요. 자, 선을 조금 길게 하면 더 공부가 많이 됩니다. 잘 했고요. 아래쪽은 아직 다 보지 못했고요. 과제가 많이 올라오니까 보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리네요. 자, 그림자 기본, 명암 기본 잘했죠. 포토샵을 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연필을 먼저 써보세요. 아무 데서나 연습도 하고 할 수 있게. 포토샵으로 해도 문제는 없지만 연필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노란색 딱지가 하나 붙어 있죠. 코멘트가 있어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 위에 그림자 그린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래쪽에 써야 되는데 손으로 그리니까 다를 수는 있죠. 근데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얘를 좀 밑으로 미리 내려두고 자, 대충 이런 분위기인데요. 대충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 그림과 아래쪽 그림에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브러쉬 이 색깔. 자, 이 그림에서 이 꼭지점이 이렇게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부분은 이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평행한 방향으로 생겼어야 되는데 이 방향과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쳐져 있죠. 서로 만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나오고 얘도 얘와 평행한 방향으로 얘와 평행한 방향으로 얘와 평행한 방향으로 그래서 꼭지점이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 위에는 잘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위에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이것만 연결하면 끝나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됐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처지죠. 처지는 게 아니고 얘랑 같은 방향으로 가서 얘도 같은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큰 오류는 아니지만 그림자라는 것이 위에 있는 면이 위에 있는 이거 이렇게 자, 이 위에 있는 면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모양이 바닥 어디엔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 좀 길게 표현된다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상자의 원래 모양을 유지하고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라인이 이 방향으로 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는
자, 이렇게 돼야 맞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면이 그대로 떨어져서 바닥에 달라붙는 컨트롤 시프트 N 새 파일 새 레이어에 폴리고널 라쏘 L 시프트 L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면이 그대로 바닥에 제가 지금 허공에 높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서 만약에 여기에 떨어져 있다고 치죠. 여기에 아니 여기에 줄 긋기 편하게 자 여기에 있다고 치죠. 그러면 원래 이 상자는 대략 자, 뭐 이렇게 생겼던 상자예요. 근데 그 그림자가 면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점이 이쪽으로 온 거고요. 다른 색깔로 이 점이 이쪽으로 온 거고 이 점은 이쪽으로 이 점은 이쪽으로 이 점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얘는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림자는 공중에 있는 면이 바닥에 뚝 떨어진 거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조명이 이렇게 쏘면 여기에 있던 작은 면이 이 방향대로 그대로 커지게 되고요. 이 방향대로 커지게 되고 이 방향대로 이렇게 이 조명이 퍼지는 조명은 이만한 판이 생기는 그림자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빨이 잘 안 맞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1번 점은 1-로 2번 점은 2-로 이렇게 해서 1대1로 매칭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컨트롤 W NO 컨트롤 W NO 자, 그런 부분들에 에러가 조금 있었어요. 뭐 큰 에러는 아니고 금방 수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코멘트를 달고 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댓글을 붙이면 나한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아래 상자의 그림자의 일부가 없다. 여기 그림자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고쳤죠. 자, 그러면 잘 고쳤으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답을 하죠, 편하게. 그리고는 노란 딱지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노란 딱지를 지워 나가면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2점 투시 뭐 대체로 괜찮고요. 자, 이준혁은 투시는 뭐 괜찮은데 그리지 말라는 부분에 그렸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가 할 줄 알았던 걸로 재탕해서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체로 자기가 아는 것과 내가 수업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더라도 반드시 동영상을 꼼꼼하게 보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에서 뭘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은 예를 들면 유튜브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강의를 그냥 대충 점프해서 그냥 나 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뭔가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준혁이한테 꼭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 서로 백그라운드가 다르죠. 게임학과도 있고 영상학과도 있고 디자인학과도 있죠. 원래 할 줄 알던 것들이 뭔가 있단 얘기예요. 근데 우리 모션 그래픽 수업에서는
뭐 기본적인 이런 그리기부터 포토샵도 처음부터, 애프터 이펙트도 처음부터, 시네마 4D도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줄 아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게 있는지 찾으려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튜브를 봅니다. 몰라서 본다? 그런 것도 가끔 있죠. 근데 아는 것도 또 봅니다. 왜냐하면 나랑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지, 또는 내가 평소에 쓰는 그 작업 과정과 조금 다른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하는지, 뭔가 새로운 게 얼만큼이라도 발견되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다른 사람의 그 작업 과정이나 강의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로 재탕해서 먹고 살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수업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대략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첫 주인데 기초 드로잉이 뭐 난이도는 없지만 과제의 양이 꽤 되죠. 근데 이제 거의 다 돼가요. 1.2시 해봤고요. 2.2시도 해봤고 이제 3.2시를 하려고 그러고요. 기본적인 2C를 알아야만 그 다음에 포토샵 합성이나 그리고 나중에 영상 합성에서도 이상한 합성물을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2C가 맞아야 맞거든요. 자, 2D 그래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입니다. 비례. 비례가 맞다는 얘기는 닮았다는 얘기예요. 닮았다. 지금 여기 2.2C 응용해서 조금 어렵고 복잡한 덩어리를 한번 그려봤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런 그림을 난생 처음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전에 자주 그려봤던 그런 덩어리겠죠. 자, 근데 우리 수업의 목표는 항상 제로 베이스라 그랬죠. 2.2C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 또는 언젠가 어디선가 배워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그 루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물체를 그릴 때, 덩어리를 그릴 때 1.2C를 활용하거나 2.2C나 3.2C를 활용해서 내가 평소에 그리던 것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덩어리의 비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 좀 닮게 그리려면 길이를 비슷하게 그리면 되죠. 그죠? 자, 이성희께 조금 더 닮았고요. 그죠? 꼭 닮게 그리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는 아니지만, 자, 나현이 것도 좀 닮았고 비례가 맞으면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비례를 맞추는 거거든요. 잘 그린 사람들이 많네요. 박상원도 잘 그렸고. 예. 자, 지금 김동원은 3.2C를 해서 노란색 라벨이 붙어 있어요. 2.2C로 바꿔서 그려보세요. 열심히 잘 했는데 3.2C예요. 2.2C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세로선이 수직이어야 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건 아주 심각한 잘못이죠. 조금 못 그리더라도 그 키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차 시는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제출했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했고요. 우리가 트렐로를 사용하면서 여기 라벨지를 어떻게 응용하는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각 과제에 대해서 코멘트들을 조금씩 더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2C를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